길을 막아서는 병사들. 중국을 방문하는 사신단에게 필수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황청심환이었지요. 중국 천지의 어느 곳을 가든지 우황청심원만 주면 통하지 않는 게 없다 했습니다. 소 한 마리의 귀한 대가로 얻어진 게 바로 우황청심원이었습니다. 소의 그 쓸개 주머니, 그 담낭에서 그 결석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소에 있는 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복용하게 되면 계기 활담시켜준다 해가지고 그 경련을 멈추게 해주고 또는 놀란 것을 가라앉혀주는 이런 이제 진정작용이 우황에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에는 우황뿐 아니라 다른 귀한 약재들이 합쳐졌습니다. 몸의 기운을 통하게 해주는 사향, 장기를 보강해주는 인삼, 경련을 다스려주는 영양각, 그 외에 당귀, 천궁 등 30가지의 약재들이 합쳐져 우황청심원이라는 귀한 약으로 태어났지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은 풍을 맞고 의식을 잃었을 때 처방됐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찰나에 쓰였던 응급약이었지요. 중풍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전에 그 한의학에서는 주로 담으로 봤거든요.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신을 막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담을 뚫어줄 수 있는 재료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황이죠. 선조들은 일찍부터 우황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에 무역품으로 보낸 것 중에 우황이 빠지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왕들은 우황을 가까이 두고 복용했지요. 그중 몸이 약했던 숙종은 유난히 우황을 찾았습니다. 궁에 생우황을 드리라는 숙종의 명이 끊이지 않자 우황을 찾아내기 위해 멀쩡한 소들이 수없이 도살됐지요. 하여 신하들이 이를 만류하는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박지원의 청나라 기행문 열하일기는 청심원 기록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의 우황청심원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박지원이 한 청나라 노인에게 책을 빌리려 하자 노인은 그 대가로 우황청심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선의 우황청심원을 얻기 위해 청나라 서민부터 스님들까지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는 기록들도 남아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엔 좋은 재료들, 특히나 한국에서만 나는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사향, 그리고 당귀 같은 좋은 약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효과가 뛰어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황을 비롯한 30가지의 재료를 곱게 가합니다. 담이 막힌 환자가 먹는 약이기 때문에 날릴 정도로 곱게 가는 게 중요하지요. 이게 곱게 갈릴수록 이게 흡수가 좋아요. 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정성껏 곱게 갈아줘야지 이게 약효를 더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약재들이 섞일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곱게 갈아 채를 친 약재에 대추 시럽과 꿀을 넣어 반죽합니다. 이제 1시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가루가 단단히 뭉쳐지지요. 그리고 각 재료의 성분이 어우러져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그랗게 환을 만든 뒤 마지막으로 금을 입혀서 변질을 막고 성분을 보호했지요. 동의보감 처방에 근거해 고유의 재료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이제 중의학이 있지만은 그쪽에서는 또 자기네 나라에서 가령 옛날에 있던 것들조차도 많이 학설이 바뀌게 되니까 우황청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를 잊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한의학에서는 특히 이제 우황청심원의 그 중요한 역할들, 뭐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응급약으로서 그 가치가 한국 한의학에서는 그 뿌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우황청심원. 일찌감치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았던 조선의 명약입니다.